안녕하세요. 문학추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허먼 멜빌은 1819년 미국 뉴욕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안타깝게도 13살에 아버지를 여의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어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는 19살에 바다로 나가 대서양을 건너 영국에 다녀오기도 하고 22살에는 포경선을 타고 남태평양을 항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항해 경험이 그의 작품 곳곳에 반영되죠. 20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는 주홍 글자로 유명한 나다니엘 호손과 친구가 됩니다. 그의 대표적인 모비딕에 나다니엘 호손에게 이 작품을 바친다는 헌정 문구까지 넣을 정도였죠. 그 때문인지 허먼 멜빌은 나다니엘 호손과 더불어 19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모비딕은 1851년에 출판된 허먼 멜빌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은 1820년 태평양을 항해하던 포경선 에식스호가 향유글에 의해 침몰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집필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작가의 생전에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20세기 들어서 재평가받은 작품이죠. 워낙에 웅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가 등장인물들의 입체적 성격 때문에 지금까지도 뮤지컬이나 영화 등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고래나 포경업에 대한 작가의 전문 지식과 허구적 이야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비딕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피쿼드호라는 포경선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주인공은 이슈마일이란 남자로 처음으로 포경선에 타는 인물이고요. 그는 피쿼드호에 타기 직전에 퀴케그라는 남자와 친구가 됩니다. 퀴케그는 남태평양 섬 출신의 작살잡이죠. 그리고 피쿼드호의 선장인 에이헤브가 등장하고 포경선에서 잔뼈를 굵은 항해사들인 스타벅, 스토브, 플래스크도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제 모비딕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이슈마일은 수중에 돈이 떨어지고 육지에서는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해 포경선을 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정든 맨하탄을 떠나 뉴 베드퍼드라는 곳에 도착하죠. 거기서 이슈마일은 한 여인숙에서 퀴케그란 이름의 남태평양 섬의 원주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훌륭한 솜씨의 작살잡이였습니다. 퀴케그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엄청난 덩치를 가진 남자로서 보기만 해도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 머리를 파는 등의 야만적 풍습을 가지고 있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이슈마일과 퀴케그는 함께 생활하며 가까워지고 그가 대추장의 아들로서 바다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낸터컷이라는 포경업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로 가는데요. 거기서 그들은 피쿼드호라는 이름의 포경선을 타게 됩니다. 피쿼드호의 선장은 에이에브란 사람이었는데 그는 과거에 모비딕이란 이름의 커다란 흰 고래에 의해 다리 한쪽을 잃고 그 고래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죠. 이슈마일과 퀴케그는 피쿼드호에 승선하여 배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1등 항해사 스타벅을 만납니다. 키가 크고 성실한 성격의 스타벅은 냉철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죠. 2등 항해사 스터브는 낙천적인 성격으로 침착한 사람이었고 3등 항해사 플래스크는 작고 다부지며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항해사들은 포경선이 고래를 잡을 때 각각 보트를 지휘하여 고래를 공격하는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각각 퀴케그, 타슈테고, 다구라는 작살잡이들을 택해 조를 짭니다. 이슈마일은 피쿼드호가 출항한 이후에 한참이 되도록 볼 수 없었던 AF 선장을 마침내 목격하는데요. 그는 거친 인상에 의조까지 착용하고 있어서 보는 사람에게 더욱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항해사들과 작살잡이 등 모든 선원들은 그가 아나무인으로 행동해도 그에게 압도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AF 선장은 모비딕을 찾는 자에게 금화를 상으로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알고 보니 이번 항해에서 그의 목적은 모비딕을 죽여 자기 다리를 잃은 원한을 푸는 것이었죠. 선원들은 모비딕을 두려워하면서도 선장이 무서워 내색하지 못하지만 이슈마일은 선장에 공감하며 모비딕에 대한 복수심을 키웁니다. 피쿼드호는
모비딕을 찾아가는 길에 많은 고래들을 잡아 사기가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새 항해사와 새 작살잡이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실력을 발휘합니다. 피코드원은 항해길에서 다른 선박들을 만날 때마다 모비딕의 행방을 물어보는데요. 대부분의 선원들은 모비딕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비딕에 대한 에이헤브 선장의 복수심과 증오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고 항해사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모비딕 추적을 계속합니다. 태평양을 뒤지던 피코드호는 모비딕에게 공격당했다는 선박들을 만나게 되고 인근 해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피코드호는 모비딕과 조우하게 되는데요. 사흘 밤낮을 추격한 끝에 모비딕을 따라잡게 됩니다. 하지만 명석한 두뇌와 압도적인 힘을 가진 모비딕에게 피코드호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피코드호는 단숨에 파선을 당하게 되고 대부분의 선원들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숨을 잃게 되죠. 오직 이슈마일만이 살아남아 이 이야기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모비딕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헤브 선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코드호의 선장인 에이헤브는 선장이라는 책무의 특성상 많은 선원의 생명을 떠맡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번 출항하면 수개월씩 항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장의 리더십은 항해의 성패에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에이헤브의 리더십은 참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포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성패를 좌우하는 고래잡이에도 별 관심이 없고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모비딕에 대한 복수였죠. 그는 선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슈마일을 제외한 모든 선원들은 죽음을 맞고 말죠. 작품 속에서 에이헤브의 리더십이 의미 있게 발휘된 장면은 금화를 이용해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는 장면뿐입니다. 현실에서도 에이헤브와 같이 감정적이거나 조직과 관련 없는 개인적 야망을 추구하는 리더로 인해 조직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에이헤브의 모습을 통해 리더가 피해야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비딕이 상징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품 속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힘과 명석한 지략을 가진 거대한 흰고래인 모비딕은 포경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공포의 대상입니다. 모비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선박들이 파선을 당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죠. 하지만 포경선들은 모비딕이란 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매일 출항을 해야만 하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모비딕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지만 한편으로 감내해야 할 위험이라는 것이죠. 모비딕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루의 항해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거친 바닷속의 거대한 생명체인 모비딕은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 구성의 특이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주요 줄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설은 꽤 많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줄거리가 풍성하거나 복잡한 소설은 아닙니다. 이 작품의 굵직한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주인공 이슈마엘이 배에 올라타기 전이나 모비딕을 추적하는 장면 정도라고 볼 수 있죠. 피코드호에서의 이야기들은 단편적인 장면들일 뿐입니다. 어쩌면 허면 멜빌은 이런 줄거리 구성이 별다른 일 없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작가는 고래와 포경업에 대한 지식으로 행간을 채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이 책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전문 지식은 대단합니다. 혹자는 이 책을 고래와 포경업의 백과사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때문에 독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소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바다와 거기에 서식하는 생명체의 광대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이야기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이 작품의 특이한 구성이 이 작품을 시대를 뛰어넘는 명작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모비딕 줍줍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마치 배를 타고 있는 듯 바다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평소 바다에 나가는 모험을 꿈꾸셨던 분들은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별다방의 이름은 피코도의 1등왕이사 스타벅의 이름을 탄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문학축주배였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